이제 수학 1-A 13강 시작하겠습니다. 보시죠. 13번째 테마로 경우의 수 두 번째 시간인데요. 이번 시간에는 순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순열은 우리가 무엇이냐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면, 자, 순열이 무엇일까? 간단히 우리가 얘기하자면 순열은 순서 있게 나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호로 이렇게 MPR이라고 쓰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서로 다른 N개에서 R개를 택하여 일렬로 나열한다 라는 뜻입니다. 자, MPR이 뭐냐고요? 바로 서로 다른 N개에서 R개를 택하여 일렬로 나열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이 MPR을 우리가 어떻게 계산할 것이냐면은 바로 여기 M부터 시작해서 하나씩 작은 것들을 곱해 나가는데, 어디까지 곱하냐면은 R개를 M부터 시작해서 하나씩 작은 것을 곱해 나가는데 R개만큼 곱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정리해 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n-r 팩토리얼 분의 n 팩토리얼 이렇게 계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요거 팩토리얼은 뭐냐면은 바로 여기 n 팩토리얼이라고 나와 있는데, 요 n 팩토리얼은 뭐냐면은 바로 n부터 시작해서 하나씩 작은 것들을 곱해 나가는데, 어디까지 곱하냐면 마지막 1까지 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 n 팩토리얼, 요 느낌표는 팩토리얼이라고 읽고요. 그래서 요게 요 뜻이 바로 n 팩토리얼이라고 하면 바로 n-1, n-2 해서 바로 1까지 곱하는 것이다. 그것들을 우리가 요 n 팩토리얼을 npn으로 나타내기도 한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죠. 서로 다른 n개에서 n개를 택하여 일렬로 나열한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이렇게 사용하진 않고 보통 n 팩토리얼로 많이 사용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MPR이 무엇인지 정확히 이해를 하시고, 그리고 또 계산도 정확히 할 줄 알아야 되기 때문에 이 MPR을 다시 한번 정리하면, MPR이 무엇이냐면 서로 다른 N개에서 R개를 택하여 일렬로 나열한다는 뜻입니다. 그럼 그 계산은 어떻게 하냐면 바로 N부터 시작해서 하나씩 작은 값들을 곱해 나가는데, 어디까지 곱하느냐면 R개까지 곱합니다. R개까지. 그리고 이렇게 n-r 팩토리얼 분의 n 팩토리얼로 이렇게 계산할 수도 있다는 거. 그래서 요것들을 우리가 문자로만 이렇게 사용하니까 잘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자, 5p3이라고 하는 것은, 자, 여기 5부터 시작해서 하나씩 작은 것들을 곱해 나가는데 몇 개를 나열하냐면 3개를 나열한다는 뜻입니다. 3개. 그래서 5p3은 5 곱하기 4 곱하기 3. 그래서 5부터 시작해서 하나씩 작은 것들을 3개 나열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요거 다 곱하면 정답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10p5 같은 경우에도 어떻게 해요? 10부터 시작해서 5개를 나열한다. 10 곱하기 9 곱하기 8 곱하기 7 곱하기 6 이렇게 해서 5개를 곱해서 계산을 해주면 된다라는 거. 자, 그런데 이 녀석을 이용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계산을 해보면 이거죠. 자, 여기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5p3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거냐면, 자, 요렇게 계산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5 빼기 3 팩토리얼 분의 5 팩토리얼. 요렇게 계산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결과는 똑같이 나오니까 두 가지 다 계산하는 방법을 여러분들이 암기를 해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얘 같은 경우에도 문자로만 사용했는데, 자, 예문을 들어보면 바로 5p5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계산하냐? 저 5 팩토리얼로 나타낼 수 있죠. 그래서 5부터 시작해서 어디까지요? 1까지 곱한다. 하나씩 작은 것들을 1까지 곱한다. 이렇게 정리해 놓으시고 암기를 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참고로 MP0는 1이다. 그 다음에 0 팩토리얼은 1이다. 라는 거 암기를 해 두셔야지만이 여러분들이 뭐냐면 순열 계산하는 데 있어서 정답을 찾을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개념을 배웠으니까 이제 본격적으로 뭐냐면 문제로 들어가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제 1번 문제인데, 예제 1번은 어떤 내용이냐면, 자, 1, 2, 3, 4, 5, 6, 7, 1부터 7까지의 자연수가 있는데, 이 7개에서 서로 다른 숫자를 사용해 가지고 뭘 하느냐 하면
네 자리 정수를 만든다고 했습니다. 네 자리 정수요. 자, 그래서 첫 번째 문제는 네 자리 정수는 몇 가지가 나오는지,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는 네 자리의 짝수입니다. 짝수. 네 자리의 짝수는 몇 가지가 나타나는지, 그 다음에 양 끝의 숫자가 짝수이면서 네 자리 정수는 몇 가지인지 우리가 문제에서 이렇게 나와 있네요. 자, 그래서 1번부터 자세히 풀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자, 문제가 어떻게 된다고요? 1부터 어디까지요? 1부터 7까지가 있다고 그랬죠. 1부터 7까지. 자, 1부터 7까지의 자연수가 있는데 네 자리 정수가 모두 몇 가지냐?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자, 그러면 자, 네 자리 정수인데 1, 10, 100, 1000 네 자리 여기 있죠. 자, 그래서 우리가 그럼 여기에 올 수 있는 1000의 자리에 올 수 있는 숫자가 몇 가지냐면 바로 7가지가 되죠. 자, 1부터 7까지 숫자가 다 올 수 있는 거죠. 그래서 7가지가 올 수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숫자가 하나가 오면 나머지 숫자가 6개가 남았겠죠. 그래서 6개가 남았으니까 6개의 숫자가 올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에 2개의 숫자가 왔으니까 예를 들어서 뭐 1이 오고 2가 왔다라고 하면 나머지 몇 개의 숫자가 남았나요? 5개의 숫자가 남았죠. 그래서 5개의 숫자가 그 다음에 올 수 있고, 예를 들어서 여기가 3이 왔다라고 쳐봅시다. 그러면 나머지 몇 개가 올 수 있나요? 4개의 숫자가 올 수 있죠. 자, 그래서 우리가 연속적으로 이렇게 하나씩 택할 때는 뭐라고요? 고배법칙을 사용한다고 했기 때문에, 자, 그래서 뭐냐면 7 곱하기 6 곱하기 5 곱하기 4 계산해서 정답을 찾으시면 되는데, 요거를 우리가 순열을 이용해서 간단히 나타내면 이렇습니다. 7p4. 자, 서로 다른 7개의 자연수 중에서 4개의 자연수를 택하여 일렬로 나열한다. 이렇게 일렬로 나열한다.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하시면 840을 얻을 수 있는데, 그래서 정답은 840으로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간단한 거니까 뭐 그렇게 어려운 건 없죠. 자, 그래서 이렇게 1번 문제를 풀어봤습니다. 그 다음 갈로 2번 문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갈로 2번 문제는 네 자리에 뭐냐면 짝수라고 했네요. 짝수. 자, 요거 짝수입니다. 짝수를 뜻합니다. 짝수. 그래서 네 자리의 짝수는 몇 가지인가 물어봤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네 자리가 있는데, 그럼 짝수라고 했을 때 1부터 7까지의 자연수 중에서 짝수는 뭐가 있나요? 2, 4, 6이 있죠. 자, 2, 4, 6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1의 자리에 바로 뭐냐면 2가 올 때랑 그 다음에 4가 올 때랑 6이 올 때를 나누어서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짝수 1의 자리에 2가 오는 경우, 4가 오는 경우, 6이 오는 경우에 보시면 어떻게 되냐면, 자, 일단 여기에 2가 왔다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2가 왔다. 그럼 여기 이제 1000의 자리하고 100의 자리, 1의 자리에 올 수 있는 수가 몇 가지인지 하면은 바로, 자, 여기에 2가 왔으니까 이제 7개의 숫자 중에 2가 왔으니까 나머지 6개의 숫자가 남았겠죠. 자, 그래서 여기 1000의 자리에 올 수 있는 숫자가 바로, 자, 6가지가 올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숫자가 하나 왔으면, 예를 들어서 뭐 1이 왔다라고 하면 100의 자리에 오는 숫자는 5가지가 오겠죠. 그죠? 그 다음에 여기에 3이 왔다라고 했을 때 12의 자리에 올 수 있는 숫자는 4가지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6가지, 5가지, 4가지를 곱해서 일단 2가 왔을 때 곱하면 6 곱하기 5 곱하기 4가지가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4가 올 때도 같은 가지수가 올 거고요. 6이 올 때도 같은 가지수가 나올 겁니다. 자, 그래서 뭐냐면 3가지 경우가 생기는데 바로 이렇게 나타낼 수 있겠죠. 자, 이거는 뭐냐면, 자, 여기에 올 수 있는 1000의 자리, 그 다음에 100의 자리, 10의 자리에 우리가 수를 넣는 가지수는 서로 다른 6개의 자연수 중에서 2를 제외하고 6개의 수 중에서 3개의 수를 택해서 일렬로 여기다가 나열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일렬로 나열하는 경우는 몇 가지가 있냐면 2가 왔을 때랑 4가 왔을 때랑 6이 왔을 때랑 해서 3가지가 나타나기 때문에 3을 곱해줘야 된다라는 거. 자, 이해되시겠습니까? 자, 다시 한번 정리하면 2가 왔을 때가 요만큼 나타나고요. 또 4가 여기에 왔을 때 뭐냐면 또 요만큼 나타나고, 그 다음에 6이 또 왔을 때, 6이 여기 왔을 때
또 요만큼 나타나니까 6P3이 3번 나타나니까 3을 곱해야 된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360까지가 나타나는데 바로 정답 360까지 찾아주시면 되겠네요. 자, 그 다음 세 번째 문제 갈로 3번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갈로 3번은 뭐냐면 양 끝의 숫자가 짝수. 자, 여기 양 끝의 숫자가 짝수입니다. 짝수이면서 네 자리 정수는 몇 가지인가 라고 물어봤습니다. 자, 그래서 풀면, 자, 네 자리가 있죠? 네 자리. 근데 네 자리에 여기 이제 짝수가 된다고 했으니까 바로 양 끝에 짝수가 오는 경우는, 이렇게 양 끝에 짝수가 오는 경우는 짝수가 어떻게 되나요? 짝수가 바로 2, 4, 6, 3개가 있죠. 그래서 이 3개의 숫자 중에, 짝수 3개의 숫자 중에 2개의 수만 택해서 요 양 끝에 나열하는 가지수가 3P2가 되겠습니다. 자,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3 곱하기 2는 6이다. 이렇게 일단 양 끝에 짝수가 오는 가지수를 찾아봤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00의 자리하고 10의 자리에 올 수 있는 숫자가 몇 가지냐 하면은 바로 서로 다른 5개 중에서 2개 수를 택하면 되겠죠. 뭐냐면 여기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여기에 2가 오고 여기가 6이 왔다라고 하면 4가 남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 이 5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자, 1, 3, 5에다가 됐나요? 1, 3, 5에다가 그 다음에 1, 3, 5, 7에다가 그 다음 뭐요? 4 이렇게. 그래서 1, 3, 5, 7 짝수 하나 남은 거 5개의 수 중에서 2개의 수만을 택해서 여기다가 나열을 해주면 바로 20가지가 나타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자, 그래서 뭐냐면 바로 양 끝에 짝수가 나타나는 가지수가 6가지, 그 다음에 100의 자리하고 10의 자리에 나타나는 가지수가 20가지 해서 6 곱하기 20을 해주시면 바로 120가지를 얻을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120으로 찾으시면 되겠네요. 자, 그래서 이렇게 양 끝에 짝수가 오는 가지수 어떻게 찾아 들어가는지, 그 다음에 나머지 자릿수에다가 어떻게 해주는지를 정확히 이해하시면 뭐 문제 푸는데 큰 어려움은 없겠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예제 2번인데 6개의 숫자 0, 1, 2, 3, 4, 5입니다. 아까는 1부터 7까지였죠. 근데 여기는 0이 포함됐다라는 거, 요거 조심하시고, 그래서 0부터 5까지 해서 몇 개, 6개의 수 중에서 3개의 숫자를 사용해 가지고 세 자리 정수는 전부 A개가 나오고, 그 다음에 짝수, 세 자리 정수 중에 짝수는 B개가 나오고, 그 다음에 세 자리 정수 중에 5의 배수는 C개가 나온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A하고 B하고 C를 구하는 게 여기서 이 문제인데, 일단은 세 자리 정수 0부터 5까지의 정수 중에서 세 자리 정수는 모두 몇 개 나온지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어떻게 풀어야 되냐면, 세 자리 정수는, 자, 이렇게 우리가 세 자리 정수를 나열할 수 있는데, 일단 뭐냐면 이렇게 6개의 숫자 중에서 무조건 서로 다른 3개의 수를 택한다 해서, 그래서 바로 자, 6개의 수 중에서 3개의 수를 택해 가지고 여기다가 나열한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자, 그러면 일단은 세 자리 정수를 만들어지는데, 문제가 뭐냐면 바로 이 100의 자리에 0이 오는 경우는 세 자리 정수가 되지 않기 때문에 바로 100의 자리에 0이 오는 경우의 수를 우리가 빼줘야지만이 세 자리 정수를 구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00의 자리에 0이 오는 경우, 100의 자리에 0이 오는 경우를 우리가 빼줘야 되는데, 100의 자리에 0이 왔다. 그러면 일단은 뭡니까? 5개의 숫자 중에, 이 5개의 수 중에서 2개를 택해서 이쪽으로 나열하면 되겠죠? 그래서 바로 자, 5개의 수 중에서 2개의 수를 택하여 여기다가 나열하면 되겠습니다. 0을 제외한 5개의 수 중에서 2개의 수를 택해서 일렬로 나열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뭐냐면 6P3에서 5P3을 빼면 세 자리 정수가 모두 나타나겠죠. 자, 그래서 계산을 하면 100가지가 나오는데 정답을
100으로 체크하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A 값이 100이다. 이렇게 찾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세 자리 정수 중에서 짝수 B는 몇 가지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자리 정수가 있죠. 여기, 그래서 세 자리 정수가 있는데, 지금, 뭐냐면, 1의 자리에 짝수가 오는 경우니까, 자, 1의 자리에 짝수가 오는 경우 한번 살펴보면, 자, 1의 자리에 0이 오는 경우가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2가 오는 경우가 있을 것이고, 4가 오는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1의 자리에 0이 오는 경우랑 2하고 4가 오는 경우랑 경우의 수가 틀려지기 때문에 따로 케이스 분류해가지고 우리가 경우의 수를 구해야 되는 걸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냐면 0이 왔을 때 구하면 바로 1의 자리에 0이 왔을 때 어떻게 되나요? 그러면 바로 0을 제외한, 자, 0을 제외하고 1, 2, 3, 4, 5가 있겠죠? 1, 2, 3, 4, 5. 그래서 1, 2, 3, 4, 5 5개의 수 중에 2개의 수를 택해서 일렬로 나열하면 되겠네요. 여기다가. 자, 이해되셨나요? 1의 자리에 0이 오는 경우는 1, 2, 3, 4, 5 5개의 수 중에 2개의 수 택해서 여기다 나열하면 되겠습니다. 물론 이렇게 OP2로 이렇게 생각해서 적어도 되겠지만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100의 자리에 올 수 있는 숫자가 1, 2, 3, 4, 5 5가지니까 5가지 쓰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만약에 1이 왔다라고 했을 때 1을 제외한 나머지 숫자가 몇 가지 올 수 있냐면 4가지가 올 수 있네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곱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굳이 이렇게 순열로 나타내지 않아도 이렇게 곱셈으로 이렇게 바로 표현을 해도 경우의 수 구하는 데는 문제가 없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순열로 표현을 하든 아니면 직접 이렇게 선생님처럼 이렇게 표현을 하든 구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으니까 자기한테 맞는 방법을 택해서 경우의 수를 구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1의 자리에 0이 오는 경우는 자, OP 2가지가 온다. 즉, 5 곱하기 4에서 20가지가 온다. 그 다음에 1의 자리에 2가 오는 경우랑 4가 오는 경우가 있는데 2가 오는 경우랑 4가 오는 경우는 우리가 어떻게 구하냐면 바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세 자리 정수가 있는데 여기에 예를 들어서 2가 온 경우부터 먼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2가 왔다라고 했을 때 일단 여기에 올 수 있는 수를 생각을 해보면 자, 2를 제외한 나머지 수가 뭐 있나요? 0, 1, 3, 4, 5가 있죠. 자, 그래서 5개의 수 중에서 2개의 수를 택하겠네요. 자, 그래서 5개의 수 중에서 2개의 수를 택해서 일렬로 나열하면 되겠습니다. 아니면 그냥 여기 5 곱하기 4 해도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문제는 뭐냐면 여기서 구한 세 자리 정수 중에는 100의 자리에 0이 오는 경우가 있겠죠. 그래서 100의 자리에 0이 오는 경우는 우리가 세 자리 정수로 취급하지 않기 때문에 100의 자리에 0이 오는 경우의 수를 우리가 빼야 되겠죠. 자, 그렇다면 여기에 2가 오고 그 다음에 1의 자리에 100의 자리에 0이 오는 경우를 봤을 때 일단은 0하고 2를 제외하고 나면 어떤 수가 남아있나요? 0하고 2하고 제외하면 1, 3, 4, 5가 있겠죠. 자, 그래서 4개의 수 중에서 하나의 수만 택해서 여기다가 나열하면 되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뭐냐면 4개의 수 중에서 하나를 택해서 일렬로 나열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자, 5P2가지에서 4P1가지를 빼면 되는데 지금 여기서 선생님이 얘기한 거는 자, 1의 자리에 2가 온 경우죠. 그러면 여기에 4가 오는 경우도 있지 않겠습니까? 4가 오는 경우도 있겠습니다. 그럼 4가 오는 경우도 자, 다음과 같이 5P2가지에서 4P2가지를 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5P에서 4P를 빼는 게 두 번에 나타나죠. 2가 왔을 때랑 4가 왔을 때랑. 그래서 우리가 바로 계산을 해보면 5P에서 4P를 뺀 것에 두 가지죠. 2가 온 경우랑 4가 온 경우 두 가지. 자,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이렇게 각각의 케이스를 분류해서 이렇게 경우의 수를 구하는 게 조금 어렵긴 하겠지만 그래도 차근차근 여러분들이 하나씩 잡아 나가면 뭐 충분히 풀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구해서 일단 어떻게 하냐고요? 지금 0이 왔을 때는 OP2가지가 나온다 그랬고 그 다음에 2하고 4가 나왔을 때는 자, 요렇게 나왔다고 했죠. 자, 그래서 뭐냐면 0이 왔을 때 여기 0이 왔을 때 뭐냐면 OP2가지 따로 나오고 그 다음에 2가 왔을 때는
요만큼 나오고 또 4가 왔을 때도 요만큼 나오니까 우리가 두 개의 경우의 수를 더해야 되는 거죠. 자, 연속적으로 우리가 선택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연속적으로 택하는 경우는 뭐냐면 곱의 법칙이 적용된다 그랬고, 한 번의 선택으로 끝나는 것은 합의 법칙이 적용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잘 눈여겨봐야 될 부분 중에 하나인데, 자, 합의 법칙이냐 곱의 법칙이냐를 정확히 이해하셔야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곱의 법칙은 어떻다고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된다고 했습니다. 연속적으로 2번 이상 택하게 되면 곱의 법칙이 적용되고, 그냥 한 번의 선택으로 모든 게 끝나버리면 합의 법칙이 적용된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정확하다고 했거든요. 자,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은 바로 여기 0이 왔을 때, 1의 자리에 0이 왔을 때 OP 2가지 하고 뭐냐면 짝수인 세 자리 정수가 모두 끝나죠. 그 다음에 여기에 2하고 4가 왔을 때 짝수인 세 자리 정수가 끝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 가지수와 요 가지수를 더해야 된다라는 거 잊지 마시고, 자, 그래서 더해서 계산을 하시면 바로 52가지 나오는데, 자, 그래서 정답 B는 52가지 해서 여러분들이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세 번째 C의 값을 구해야죠. 자, 세 자리 정수 중 5의 배수가 몇 가지냐. 자, 이 부분에 대해서 또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세 자리 정수 중 5의 배수는 1의 자리에 뭐 0이 오는 경우랑 5가 오는 경우가 있겠죠. 자, 이해되셨나요? 자, 그래서 0이 오는 경우는 우리가 어떻게 찾아주면 되나요? 자, 그러면 1부터 5까지의 5개 수 중에서 2개의 수만 택해서 일렬로 나열하면 되겠네요. 자, 그래서 OP 2가지 이해되셨죠? 0을 제외한 1부터 5까지의 자연수 중에서 2개의 수를 택해서 나열한다. 자, 그 다음에 1의 자리에 5가 온 경우는 어떻게 하면 되나요? 자, 일단 5를 제외한 나머지 숫자가 몇 가지 있나요? 자, 5가지 있죠. 0, 1, 2, 3, 4 5가지. 자, 5가지 중에서 2개의 수를 택해서 일단은 2개의 수를 택해서 이제 나열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또 여기 1의 자리에 이렇게 해서 1의 자리에 0이 오는 경우가 있겠습니다. 0이 오는 경우.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0이 오고 5가 오는 경우에 여기에 올 수 있는 숫자가 4개 중에서 뭐냐요? 하나의 수를 택해서 나열하는 거죠. 이해되셨습니까? 자, 그래서 뭐냐면 OP2에서 4P2를 빼야 된다라는 거. 자, 이해되셨나요? 자, 그러면 이제 뭐 0이 왔을 때, 1의 자리에 0이 왔을 때 5의 배수는 OP2가지. 그 다음에 1의 자리에 5가 왔을 때 5의 배수는 자, 요렇게 나오죠. 자, 그래서 두 값을 더하죠. 또는, 자, 그죠? 자, 여기서 따로 나오고, 여기서 따로 나오니까 더하면 36가지 나오는데, 자, 정답을 C는 36 이렇게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해되셨죠? 자, 그래서 조금씩 어렵긴 하지만, 그래도 차근차근, 여러분들이 찾아 나가면 충분히 풀 수 있는 내용이니까 포기하지 마시고, 천천히 차근차근 한번 노력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 내용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예제 3번은 남자 4명, 여자 5명, 합해서 9명이 있는데, 그 9명 중에서 4명을 택하여 일렬로 나열하는 경우는 어떻게 되느냐 물어보면서, 첫 번째 내용이 9명 중에서 4명을 택하여 나열하는 방법은 전부 몇 가지인가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럼 두 번째는 뭐냐면 맨 처음에 여자를 나열하는 경우는 모두 몇 가지냐 물어봤고, 그 다음에 양 끝에 남자를 나열하는 경우는 몇 가지냐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남자 4명, 여자 5명 있는데, 그래서 총 9명 중에서 4명을 나열하는 가지수는 몇 가지인가. 그 다음에 제일 제일 앞에 여자가 오는 경우에 나열하는 경우는 모두 몇 가지냐. 그 다음에 양 끝에 남자가 오는 경우는 모두 몇 가지냐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자, 그래서 갈로 1번부터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자, 9명 중에서 4명을 나열하는 경우는 모두 몇 가지냐면,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4명을 나열하는데, 자, 9명 중에서 4명을 택하여 일렬로 나열한다. 그러면 제일 첫 자리에 9명이 올 수 있겠죠. 그 다음 자리에는 1명 빼고 나머지 8명이 올 수 있을 거고, 그 다음에 7명이 올 수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6명이 올 수 있겠죠. 자, 그래서 뭐냐 하면, 이렇게 9 곱하기 8 곱하기 7 곱하기 6을 하셔도 되고, 순열로 나타나면 9명 중에 4명을 택해서 일렬로 나열한다. 이렇게 계산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산을 하시면 3024가지가 나오는데 정답을 3024가지 찾아주시면 되겠네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자, 맨 앞에 여자가 오도록 나열하는 경우의 수는 몇 가지냐 물어봤습니다. 자, 그래서 자, 이렇게 4명을 택해서 일렬로 나열하는데 맨 앞에 여자가 온다. 그럼 어떻게 할까요? 맨 앞에 여자가 오는 경우가 5명 있죠. 5명. 이해됐나요? 그러면 자, 그 다음 이제 3명을 나열해야 되는데, 그 다음 3명 어떻게 나열하냐면, 여기 1명, 여자 1명을 뺀 나머지가 몇 명인가요? 여자 1명을 뺐으면 4명이 남았겠네요. 그래서 총 8명 중에 3명을 뽑아서 여기다가 나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선택하고 선택하는 거니까 곱의 법칙이 적용되겠죠. 자, 그래서 곱하시면 바로 1680까지. 자, 그래서 정답을 1680까지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갈로 3번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갈로 3번은 양 끝에 남자가 오는 경우인데, 자, 양 끝에 남자를 세워서 나열하는 경우는 몇 가지냐 라고 물어봤습니다. 자, 그러면 양 끝에 남자를 나열하는 경우는 남자가 4명 있죠. 4명 중에 2명을 택해서 일렬로 나열하면 되겠습니다. 자, 남자 4명 중에 2명을 택해서 양 끝에 나열하는 가지수거.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이제 나열을 해야 되겠죠. 여기는 바로 이제 남자 2명을 나열했으니까 남자 2명밖에 안 남았죠. 그래서 여자 5명, 남자 2명, 총 7명 중에 2명을 택하여 여기다가 나열하면 되겠네요. 자, 그래서 택하는 거기 때문에 곱의 법칙. 자, 그래서 504가지가 나오는데 정답을 504가지로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해되셨죠? 자, 그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볼게요. 자, 예제 4번. 예제 4번은 자, 1, 2, 3, 4, 5 5개의 숫자를 전부 사용하여 만드는 5자리 정수에서 자, 1, 2, 3, 4, 5 5개의 자연수 중에서 5개의 자연수를 모두 사용해 가지고 5자리 정수를 만들 때에 자, 짝수죠. 우수, 짝수 2와 4가 이웃하도록 하는 경우는 몇 개인가 물어봤고, 그 다음에 홀수죠. 기수, 홀수입니다. 홀수. 자, 홀수 1과 3과 5가 이웃하도록 하는 경우는 몇 가지냐. 그 다음에 짝수와 홀수가 교대로 나열하는 경우는 몇 가지냐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이해되셨죠? 첫 번째 문제는 짝수 2하고 4가 이웃하도록 하는 경우는 몇 가지고, 2번은 홀수 1, 3, 5가 이웃하도록 하는 경우는 몇 가지고, 3번은 짝수와 홀수가 교대로 나열되는 경우는 몇 가지인가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자, 그래서 갈로 1번부터 자세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갈로 1번 짝수 2하고 4가 이웃하도록 한다. 그러면 바로 자, 이렇게 5자리를 만들겠죠.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봤을 때 자, 5개의 숫자가 있습니다. 근데 2하고 4가 이웃하도록 한다. 자, 이웃하도록 한다라고 했을 때는 항상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웃한다. 그러면 이웃하는 수끼리는 항상 묶어준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묶어준다. 자, 그래서 묶고 난 다음에 얘네들을 어떻게 해요? 여기 자, 10,000자리부터 10,000자리, 1,000자리, 100자리, 10자리, 1자리에 나열하는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자, 요거를 이렇게 묶었을 때 얘를 하나로 보는 거예요. 한 개. 자, 그래서 1개, 2개, 3개, 4개를 저쪽에다가 나열한다.
라고 생각하셔가지고 자, 이렇게 4패까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자, 예를 들어서 2하고 4를 여기다 이렇게 똑같이 붙여놔야죠. 그 다음에 이제 1, 3, 5는 여기에 1, 3, 5를 나열하는 가지수는 어떻게 되나요? 바로 어떻게? 자, 1, 3, 5는 그냥 3패까지 나열하면 되겠죠. 그죠? 3패까지 나열하고 요거 하나 더 나열하는 거니까 4패까지 이해되셨어요? 자, 그 다음에 어떻게 되냐? 2하고 4를 요 2하고 4를 자리 바꿈하는 가지수가 2패까지죠. 이해되셨죠? 자, 그래서 택하고 택하는 거기 때문에 곱의 부칙. 자, 계산하면 48가지 나오는데 바로 정답을 48가지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해되셨나요? 그 다음 갈로 2번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갈로 2번은 뭐? 홀수끼리 이웃하도록입니다. 홀수끼리 이웃하도록. 자, 1, 3, 5 홀수끼리 이웃하도록. 자, 그래서 마찬가지. 자, 이렇게 자리를 만들어 놓고요. 그 다음에 이웃하는 것끼리 어떻게 한다고요? 묶는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래서 얘를 하나로 본다 했어요. 한 개, 두 개, 세 개. 세 개를 저쪽에다가 나열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3패까지 되셨나요? 3패까지. 그 다음에 얘네들끼리 자리 바꿈하는 거 3패까지. 1, 3, 5가 이렇게 있다 그러면 자, 이렇게 이거 하나, 둘, 세 개 나열하는 게 3패이죠. 2, 4 이렇게 한 개, 2, 4 나열하는 게 3패까지. 그 다음에 1, 3, 5끼리 자리 바꿈하는 게 3패까지. 그래서 곱하면 바로 36까지가 나오는데 정답을 36으로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해되셨나요? 자, 이웃할 때는 묶어준다. 요게 핵심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이웃하는 것끼리는 묶어주고 한 개로 생각한다. 개수를 한 개로 생각한다. 그리고 그 묶은 것을 따로 나열하는 가지수를 곱한다. 이렇게 정리해 두시고요. 자, 그러면 3번, 갈로 3번. 짝수와 홀수가 교대로 나타나는 경우는 몇 가지인가?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자, 얘는 어떻게 하면 되냐면, 자, 일단 먼저 짝수가 2하고 4가 있죠. 홀수가 1, 3, 5가 있죠. 자, 그래서 짝수를 먼저 나열하는 거예요. 짝수를 이렇게 나열해 봅시다. 그러면 2패까지죠. 2패까지. 자, 그러고 난 다음에 나머지 여기 세 군데다가 홀수를 나열하는 게 3패까지가 되겠네요. 자, 이해됐습니까? 자, 그래서 뭐냐면 정답은 2패까지와 3패까지를 곱해서 12가지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로 넘어가서 자, 예제 5번. 자, 4명. 자, 4인의 남자와 자, 그러니까 남자가 4명 있고 남자가 4명, 여자가 5명 있는데 자, 여자 5명과 남자 4명을 일렬로 나열할 때, 자, 남자끼리 이웃하지 않도록 그랬습니다. 이웃하지 않도록 나열하는 경우의 수는 몇 가지냐?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자, 남자끼리는 이웃하지 않도록 나열하는 경우는 몇 가지냐? 라고 물어봤는데, 자, 보시면, 일단은 어떻게 하냐면, 여자 5명을 먼저 나열을 합니다. 여자 5명을 먼저 나열을 해놓고, 5명 나열하는 게 5패까지죠. 그 다음에 이 사이에, 자, 그 사이에 동그라미를 넣는 가지수가 어떻게 되냐면,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6군데 중에 4군데를 택해서 남자 4명을 여기다가 여기 4군데를 택해서 이 6군데 중에 아무 곳에나 4군데를 택해서 남자 4명을 나열해주면 되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이해되셨나요? 자, 그래서 여자 5명을 먼저 나열해놓고 5패까지 나열해놓고 그 사이에 남자를 끼워 넣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이웃하지 않는 게 되겠죠. 자, 그래서 뭐냐면 6군데의 공간에다가 4군데의 공간을 택해서 남자를 끼워 넣으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거를 곱하시면 되겠죠. 자, 곱해서 계산하면 43,200까지 나타나는데 정답 43,200까지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해되셨죠? 자, 그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예제 6번은 자, BUNEIDO 이렇게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 문자를 사용해 가지고 전부 사용해서 만든 순열인데 첫 번째 문제는 B가 최초 제일 처음에 맨 처음에 오도록 그 다음에 O는
맨 마지막에 오도록 하는 경우는 몇 가지냐 물어봤고, 그 다음에 갈로 2번은 모음, 자, 모음 U, E, I, O가 그 순서대로 나열하는 경우. 자, 요 순서대로 U, E, I, O가 자리 바꿈 없이 요 순서대로 나열하는 경우는 몇 가지냐 물어봤고, 그 다음 세 번째, 자음 B, N, D가 한 개씩 늘어놓는 가지수는 몇 가지냐. B, N, D 한 개씩 늘어놓는 가지수는 몇 가지냐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자, 갈로 1번으로 넘어가서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B가 맨 처음, O가 맨 마지막에 오도록. 그럼 이거는 자, B하고 O를 맨 처음하고 맨 마지막에 고정시켜 놓겠죠. 그 다음에 나머지 5개의 문자를 일렬로 나열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5패까지 120. 그래서 정답을 120으로 체크하면 되겠네요. 자, 1번 문제는 뭐 크게 어려운 거고요. 자, 갈로 2번. 모음 U, E, I, O가 그 순서대로 나열되는 경우의 수는 몇 가지냐 이렇게 물어봤는데, 이게 순서가 바뀌면 안 돼요. 자, 그래서 우리가 요거는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자, 보세요. 일단은 뭐냐면 이게 7군데가 있는데, 자, 7군데의 공간이 있죠. 자, 이 공간에다가 뭐냐면 U, E, I, O를 제외한 BND 있죠. BND를 저 7군데 중에 아무 곳에나 3군데에 나열하는 겁니다. BND를. 자, 이렇게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BND를 나열했다 라고 했을 때 어떻게 나타나냐면, 나머지 빈 공간에는 바로 U, E, I, O를 집어넣으면 되겠네요. 자,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핵심 포인트는 뭐냐면 이 7군데 중에서 아무 곳에나 3군데를 택해서 BND를 놓고 난 다음에 나머지 공간에는 U, E, I, O를 순서대로 나열하면 된다. 순서대로 쓰면 된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는데, 그래서 뭐냐면 구하는 경우의 수는 바로 7개의 수 중에 3개의 수를 택해서 나열하면 되는 거다. 자, 그래서 뭐 7군데 중에서 7개의 수가 아니고 7군데 중에서 3군데를 택하여 BND를 나열하면 되는 것이다. 그리고 나머지 공간에는 U, E, I, O가 순서대로 들어가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7P3을 해서 210. 그래서 정답을 210으로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갈로 3번으로 넘어와서, 자, 자음 BND가 한 개씩 늘어놓는 가지수는 몇 가지냐 이렇게 되는데, 자음 BND를 한 개씩 늘어놓는 가지수. 자, 이렇게 있습니다. 일단은 BND를 늘어놓기 전에 뭐 U, E, I, O 있죠. 자, U, E, I, O를 먼저 나열을 해 놓는 겁니다. 아셨죠? 그래서 U, E, I, O를 먼저 나열하는 가지수가 바로 4패까지죠. 4패까지. 자, 그리고 BND를 갖다가 하나씩 늘어놓는데 어디다 늘어놓느냐면 바로 요렇게 BND를 여기 사이에 넣는 경우가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요렇게 넣는 경우가 있을 것이고요. 그 다음에 또 요렇게 늘어놓는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자, 그래서 3가지가 나타나죠. BND를 요렇게 늘어놓는 경우의 수가 3가지가 나타나는데, 그러면 이제 BND를 이렇게 넣는다로, 여기에 넣는다라고 했을 때 이 BND를 자리 바꿈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게 3패까지 나타나죠. 자, 이해되셨나요? 자, 그래서 이 3개의 경우의 수를 곱하면 바로 432가지를 얻을 수 있는데, 정답을 432로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건 조금 어렵죠. 그래서 잘 보셔야 됩니다. U, E, I, O를 먼저 나열해 놓고 뭐 BND를 집어넣는 경우가 요렇게 3가지 경우가 생기는데, 여기 예를 들어서 여기에 BND를 넣는다라고 했을 때 BND를 자리 바꿈하는 가지수가 3팩토리얼. 자, 이해되셨죠? 자, 그래서 이렇게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자, 마지막 예제 7번 문제인데, 자, 요거 보시죠. 요거는 자, 사서식 배열법이라고, 사전식 배열법을 이용해서 우리가 경우의 수를 구하는 문제인데, 자, ABCD가 있어요. ABCD. 자, 얘를 일렬로 나열하는 순열을 생각해 보는데, 자, ABCDE부터 시작해가지고 EDCBA까지 나열할 때
이 CABED는 몇 번째에 나오는가 물어봤습니다. 몇 번째 나오는가. 그 다음에 69번째 나오는 순열은 누구냐, 뭐냐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갈로 1번 문제를 먼저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CABED는 몇 번째 나오는가 라고 물어봤는데, CABED. 자, 사전식 배열은 맨 처음에 A가 나오는 경우를 먼저 다 찾아보고, 그 다음 맨 처음에 B가 나오는 경우를 또 찾아보고, 이렇게 해서 경우의 수를 구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풀어보면, 자, 맨 처음에 A가 오는 경우에 다 구해봐야죠. 그래서 여기에 오는 경우는 4패까지가 되겠죠. 4패까지. 자, A를 제외하고 B, C, D를 나열하는 가지수가 4패까지. 자, 그 다음에 또 맨 처음에 B가 오는 경우는 또 4패까지가 나타날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C가 오겠죠. 자, 그 다음 C가 오는데, 여기서 보시면 CAB잖아요. C 다음에 가장 빠른 A가 나왔지 않습니까? 그죠? 가장 빠른 A. 그 다음에 또 그 다음 빠른 B가 나왔어요. 그래서 나머지 여기 이제 두 가지를 택하면 되는데, 자, 그러면 여기 이제 바로 이렇게 올 거 아닙니까? 지금 여기서 이렇게 봤을 때 이렇게 써보면 CAB 다음에 원래 D, E가 오는 거고, 그 다음에 ED가 오겠죠. 맨 마지막. 그죠? 자, 그래서 24 더하기 24 더하기 2를 하면 바로 50번째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쵸? 자, 그래서 CABED는 50번째에 오는 알파벳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자, 그 다음 갈로 2번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갈로 2번은 69번째 오는 순열의 알파벳은 무엇인가? 이렇게 물어봤는데, 자, 일단 제일 맨 처음에 A가 오는 경우, 맨 처음 B가 오는 경우 또 하나씩 살펴봐야죠. 자, A가 오는 경우 4패까지가 되겠죠. 그 다음 제일 처음에 B가 오는 경우 또 4패까지가 될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그러면 이게 48가지인데, 자, 그 다음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제 C가 전부 왔을 때 또 4패까지 하면은 69번째가 넘어가죠. 그렇기 때문에 C 다음에 가장 빠른 A가 나온 경우를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만약에 여기에 C가 전부 다 오는 경우를 생각하면 4패, 4패, 4패까지 다 더하면 69번째를 넘어가니까 그 전 단계에서 구해야 되니까, 자, A가 왔을 때, 자, 3패까지. 그 다음에 이제 A가 왔으니까 B가 와야 되겠죠? 자, B가 왔을 때 또 3패까지. 그 다음 B가 왔으니까 그 다음에 뭐가 와야 되나요? D가 와야죠. 자, D가 온 경우 3패까지. 자, 이해되셨죠? 자, D가 왔다. D가. 자, 그러면 이건 뭡니까? 24, 24, 6 3개 더하면 얼마예요? 자, 보시면 48에다가 얼마? 18 더하니까 얼마예요? 66대죠, 66. 그쵸? 자, 66대니까, 자, 그 다음 이제 나올 수 있는 걸 또 찾아봐야 되는데, 어떻게 되나요? 자, C. 여기에 C, D까지가 나왔으니까, 이제 그 다음 E가 나와야죠. C, E. 그 다음 가장 빠른 A가 나와야죠. 이해되셨나요? 자, 그래서 요거는 두 가지죠. 그러면 C, E, A 나온 다음에, CEA가 나온 다음에 뭡니까? 이게 BD가 되고, DB 이렇게 해서 이게 마무리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누가 나올까요? 그 다음에 바로 이제 CEA가 나왔으니까 이제 CEB가 와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오는 순서는 바로 정답을 찾아보면, 자, 바로 24, 24, 666 두 가지 더하면 68이 나옵니다. 그 68번째가 누가 되느냐면 CEADB가 되는 거죠. 68번째가. 그럼 69번째라고 했으니까 69번째는 바로 CE, 여기 A 그 다음에 오는 거 B가 오겠죠. B. 그 다음에 가장 빠른 A가 오고 그 다음 D가 오는 게 바로 69번째 알파벳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총 7문제에 걸쳐서 우리가 순열을 살펴봤는데, 1번부터 7번까지만 여러분들이 정확히 이해하고 반복해서 풀어준다 그러면 아마 순열 문제는 이재유 시험에서 푸는데 큰 무리는 없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1번부터 7번까지만 여러분들이 반복해서 확실하게 이해가 될 때까지 반복해서 공부하시면 순위를 푸는데 어려움이 없을 테니까 반복해서 열심히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러면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